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진행되는 동안 질문 한 가지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네, 일단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한 분이 두 개의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의무 교육의 출발선을 어디로 볼 것인가. 그래서 만 5세로 한다면 만 5세 이전 영유아기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선을 0세로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과 함께 의무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취약통지서를 법적인 용어인 어떤 취약통지서를 강제로 발부해서 정해진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자라는 차원에서 의무교육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오은선 활동가에게 여쭙니다. 5세 의무교육을 통합방안으로 제안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3쪽 이내로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1차 토론회를 참석하고 보니까 12시가 되면 토론회를 종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까 그래서 말도 좀 빨리 드렸고, 그래서 3쪽 이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은 제가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일단은 영유아 교육이 저는 출발서부터 공평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송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 0세부터 당연히 출발선부터 공평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만 5세 의무 교육이라고 썼던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던 상황에 빗대서 이 의무 교육은 저는 초등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유보통합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만 5세부터 이제 만 5세라도, 그러니까 최소 만 5세라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5세가 완성이 단계가 아니라 물론 모든 단계, 모든 연령에서 출발선부터 공평하게 갈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라도 이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이 만 5세가 되었을 때 뭐 국가가 원하는 기간으로 동시에 다 같은 기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든 유치원에 있든 내가 평소에 원래 다니던 기관에서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기관에서 회계적으로 통일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말로써 사용한 것이고요. 이게 전국 단위의 구속력을 위해서 한 것, 지금 여러분께서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한마디로 국가가 똑같은 시설과 설비 의무, 똑같은 회계 처리, 그리고 똑같은 급감식비 지원, 똑같은 시설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이 다 아우르는 균등하고 높은 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이 유보통합을 통해서 뭐 이 시기에 대해서 취약통지서를 발부하고 이 기간을 옮겨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균등하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서 좋은 사례로 뭐 숲 유치원이나 생태 유치원에 대해서 되게 좋은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공동육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숲유치원이나 뭐 생태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교육의 질이 매우 좋고, 아이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 이루어져 있어서 저도 그것을 매우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려면 매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고 알아본 결과 입학금이 최소 500에서 800 정도 들어갔어야 됐고요. 기부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다 고려한다면 뭐 습 유치원, 생태 유치원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훌륭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지금 뭐
저는 지난번에 송대현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1차 토론회 때 매우 깊은 감명을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유보통합해야 된다. 뭐 지금 우리 단계적인 접근, 뭐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반드시 통합하고 정부 부처에서 하나의 정부 부처로 바로 통합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실행하는 차원에서 만 5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만 5세가 결코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그 좀 말씀드릴까요? 발제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제 혼란의 지점이 아까 이수광 선생님 지적하신 탕난 민주주의였어요. 제가 이 원고 쓰면서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왜냐하면 부모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칫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이 정부 때문에 이 원고를 쓰는 게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 의견을 어찌 들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저희 분야가 그것을 너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되게 어려웠는데 오늘 되게 좀 명료하게 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역시 부모 연구를 좀 오래 하신 연구자다우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각 분야의 각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자리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관점을 달리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완벽한 것을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뭔가 모두가 충족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공통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자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고 정선아 교수님 그 학부모를 법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논하는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그래서 이게 학교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육아통합이 필요한지도 좀 짚어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학부모 이제 토론자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의 행위로 가서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지난번에 발제해 주신 송대현 선생님 오셔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그 의무교육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격차 해소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니까 유치원에 구분 없이 그냥 똑같고 훌륭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제 그런 어떤 용어, 이거를 풀어가는 용어로서 이제 이게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대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토론에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좀 요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진보적인 진영에서 교육계획 확대,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해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30년 넘게 유보 통합이 지체되고, 이미 민간 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다 지금 70% 정도가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져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 교육이거든요. 교육. 의무 교육이 되면 그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교육이 되면 국가는 이제 공립유치원을 먼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고, 거기서 의무교육 대상 아동을 다 받지 못하면 민간시설로 위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실제로. 만오세야만 1년 동안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립유치원 다 받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발제 때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립유치원 쪽의 그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교조나 또는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 높은 교육이라는 그 형태의 또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무교육을 얘기하지만 서로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 교원단체가 말하는 의무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보통합의 첫 단계라고 말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무교육이란 말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늘리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써야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정교조나 교사 노조들이 사용하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차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써버리면 의무교육이 학부모들도 지지하는 것처럼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립유치원도 수가 적고 사립유치원도 공사학립유치원 다 합쳐봐야 만오세야도 의무교육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언어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드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선아 교수님도 같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부모 교육이라든가 유보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정책적으로도 좀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만큼 제가 뭐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유보 통합 이런 말처럼 굉장히 그 대다수의 시민과 부모들한테 굉장히 보편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와닿는 용어라는 거죠. 뭐 유보통합, 뭐 격차 해소, 뭐 국가 책무,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가 가진 장점, 어떤 힘, 그다음에 그 슬로건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의 가장 상징적 의미, 이런 이제 용어인데, 이제 그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보면 이제 그 실현성이 이제 실현화되기 어려운 용어를 함으로써 유보통합의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딜레마라든가 어떤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부분에 다 공감을 하는데도, 이 용어가 가진 이제 파급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의무교육을 그 법적인 장치에서 쓰는 거에서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아교육을 지금 유보 통합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고 설득력 있고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용어로서 조작적 정의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제 질문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좀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오은성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해석적인 차원을 제가 좀 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를 하기 위한 이익 집단적인 그 의미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용어로 해석을 하시고 이제 입장을 내놓으신 것처럼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좀 그 용어의 해석적 차원으로 가야 되나 뭐 이 생각까지 제가 살짝 들긴 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용어를 좀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무 교육보다 의무 교육과 보육이라고 한다거나 그래버리면 현재
초중등교육법이나 또 헌법 등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이라는 말과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대체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네. 제가 고민합시다.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합시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저한테 발언권 주시나요? 네, 네. 네.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제 생각은 이제 그 운동 차원에서 볼 때 이슈 파이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거 자체가 힘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바로 하자가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안에 의미는 몇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법적 체계 속에서의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약간은 이제 느슨하지만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의무교육을 쓰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의무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에 가게 되면 현재 입법 체계로 있는 의무교육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용어나 이게 접점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의 입법의 명칭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 안에 해석을 좀 달든가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의 힘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제가 의무교육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논쟁이 촉발된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송대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말의 함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같이 이런 제언적인 토론을 할 때 이 의무교육이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토론회를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부모가 유보통합을 원한다. 평등한 교육과 교육의 질이, 보육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면, 모두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은 지금은 단체 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송대현 선생님이나 뭐 임보영 교수님, 이수강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라는 것의 방향성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3차 토론회를 마치고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뭘 해야 될지, 뭐 전면의 의무교육이 뭐지? 라고 내놓고 정말 얘기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희가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럴 이유도 좀 없겠구나. 오히려 더 그것을 뭐 정말 난도질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다시 재구성을 하든지, 오히려 저 좋은 그 기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어서 3차 토론회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에 10시부터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또 토론이 이어지겠고, 임부영 교수님의 발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토론들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